간단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를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마찰 전기를 일으키면 정전기 두 물체의 어떤 차이를 인해서 그렇죠,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느냐, 뭐 적가 갖고 있느냐, 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마찰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근데 또 화학적인 것도 둘의 이렇게 성질이 틀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 거기서도 또 전기가 일어납니다. 또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것에서 태양전지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반도체, PM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빛이 그쪽에 작용을 하면 이거를 어떤 그로 인해서도 전이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전자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두 물체를 반응을 시켰을 때 이것을 전자 이동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든 간에 물리적인, 이렇게 마찰 전기는 약간 물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 둘 사이에는 둘 사이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금속이 흘렸을 때 이게 전구를 하지 않습니까? 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잘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런 것이 있고, 덜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속의 전기를 흘리면 그 스파크 반응도 그렇거든요. 이게 서로 둘의 어떤 둘의 구리와 다른 전도성이 틀린, 전기의 전도성이 틀린 것을 반응했을 때 그로 인해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그럼 이 스파크도 어떻게 보면 또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데, 전기 전도의 차이로 인해서 재밌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속의 전기를 흘려가지고 도금하는 전기 도금 과정에서도 금속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며 광택을 띠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광전 효과 같은 거는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쬐면 금속에서 자유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이 방출된 전자는 광전자로 불린다. 이것은 금속이 빛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흡수를 해가지고 열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체 얼음이 열이 발생을 하면 액체로 바뀌게 돼, 열이 발생을 하면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동시에 기체가 액체로 냉각을 시키면 밝게 되기도 하고 고체로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환의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빛도 어떤 전기로 바뀔 수 있고 또 전기가 빛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전환의 과정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공통점이 있는데 마찰 전기나 아니면 이렇게 태양 전지나 또는 화학적인 방법이나 열이 발생을 했을 때 쉽게 다른 상태로 전환이 쉬우냐 그랬을 때, 뭐 고체가 얼음이 이제 이렇게 액체로 바뀌고 기체로 바뀌었을 때 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렇게 전환이 쉽게 되는. 그래서 제가 태양전지 같은 데도 일정 부분 이렇게 열을 좀 발생을 좀 시켜주면, 열전지도 있지 않습니까? 열을 좀 발생을 시켜주면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전기를 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전기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지하수에다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주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현상처럼 전기도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이 물을 끌어당긴다. 같은 물질에 있어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거나 또 공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같아지려는 공기 안에 어떤 연기를 피웠을 때 그것이 그 공기 중에 이렇게 퍼져 가지고 희석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유리병이 딱 가둬놨을 때 서로 교류를 못하게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이렇게 풀어놨고 그것을 반응을 시켰을 때 그것이 서로 같아지려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이차도 같아지려는 하나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이렇게 그 금속의 종류가 틀리고 종류가 틀릴지라도 이 현상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 하나의 가정적인 이론입니다. 가상적인. 그래서 공통점은 태양전지 같은데 열을 갖다가 좀 가하면, 특히 이렇게 전기를 좀 가해주면은 이렇게 그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부어주면 이렇게 지하수 물을 끌어당기시,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또는 전기로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이것은 모든 별에 있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전리층이라는 것이죠. 전리층이 막대한 에너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것이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유도를 한다는 거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는 하나의 어떤 무선으로서 무선 전파에 하나의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무선으로서 여기에서 그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번개다. 그러면 이렇게 피레침,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반응을 잘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번개를 집중시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 현상과 좀 유사한데요. 이런 제가 그래서 뭐 어떤 무선 전파 할 때도 이렇게 뭐 테슬라의 전기 무선 유도처럼 그냥 전기를 이렇게 그거 탁탁탁 같은 주파수를 걸어주게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무선 주파수가 있다. 무선 주파수가 이렇게 뭐가 됐든 통신용이든 뭐 아니면 전력용도 돼요. 탁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 거리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또는 뭐 음파통신 같은 뭐 이렇게 잠수함 같은 게 이렇게 소나 같은 데서 타타타타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일반 가시광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이나 또는 이렇게 뭐 이런 종류의 뭐 어떻게 그렇죠. 빛의 여러 가지 종류를 따라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열도 유도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A사 레이더라든지 음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전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선 이동 통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송수신하실 때도 해당되는 것을 딱딱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송수신이 쉽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레칭, 이론적으로는 피레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레칭도 이렇게 번개가 잘 치는 지역이다. 아니면 비행체에서 이제 구름 지역에 가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중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걸어주게 탁탁탁탁 걸어주면 흡수를 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충전이나 무선 충전에 있어서 뭐 전기차다, 다른 거 로봇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군데만 충전하는데 아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유선 충전 또는 무선 충전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충전하면 그 밑에 배터리는 다 달려 빨리 충전이 된다. 또는 무선 충전에서 하나의 전파에 100을 달았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과 사람의 해를 입히지 않고 10개로 분할하거나 몇 개로 분할하면 환경과 사람의 해를 입히지 않고 또는 적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전기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이램프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위성 안테나. 그러면 그래서 안테나의 종류가 미니 안테나 10개가 있다. 통신칩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을까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줬을 때 이쪽으로 유도가 쉽다는 것이죠.
컴퓨터다. 그다음에 데스크탑, 이렇게 노트북 또는 그 스마트폰 또는 모든 형태의 이동통신기기, 모든 형태의 통신기기, 무선통신 또는 이렇게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는 동시에 몇 개를 전체를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다르게 송수신하는 위성전화에는 스마트폰이 위성 만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성전화가 같은 방 안에 KT 거 또는 이동통신 SK 거 서로 전파가 틀리더라도 울립니까? 울리죠. 같은 방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SK 거 스마트폰이 100대가 있으면 각각 울립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동시에 울립니까? 하나 전파. 네, 각각 울리죠.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라디오파나 정보가 허가한 어떤 뭐 햄통신이나 또는 뭐 워키토키 전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같은 번호랑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워키토키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전체가 100명이다 회원이 그러면 경호원이다. 100명이 각각 이렇게 모두에게 통신할 수 있는 거죠. 방송용으로 5명이 10명, 20명, 몇 명이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전파 또는 각각 통신할 수 전파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모두가 통신할 수 있는 공용 전파 또는 2개 이렇게 또는 몇 사람만 참여 회의 전파 또는 각각 통신 이렇게 통신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이 부분을 드론이나 로봇 같은 데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통신할 때는 이걸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서로 전파를 틀리게 해가지고 송수신을 라디오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는 서로 전파를 송수신을 틀리게 송수신하는데 각각 하죠. 네, 각각 동시에 이렇게 몇 개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그 현재 라디오파가 이렇게 방송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건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번까지 해서 방송국으로 만들어 먹거나 그걸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팔수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법적인 제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나 TV 어떤 무슨 이런 것도 송수신하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공중파 TV 이런 것들을 통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하시면 제 기술 무선 통신 기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게 제가 이제 라디오파 특히 그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파나 뭐 다른 전파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를 만들 수 단거리 통신, 중거리 통신, 장거리 통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라디오파 같은 거는 멀리도 갈 수도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거를 전력만 틀리게 해서 단거리파로 전력을 틀리게 약하게 단거리파로, 중거리파로, 장거리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드론을 조종하거나 통신용, 군 통신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다에 나가는 것도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자체 이렇게 출력을 통해서 하거나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을 뭐 배 같은 데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멀리 드론이 중계 기지가 되는 거죠. 드론을 멀리 보내갖고 거기서 이렇게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을 하루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갖고 몇 대씩 띄워가지고 그거 갖고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 또는 군의 무선통신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을 하루에 로테이션으로 해서 24시간 그럼 굳이 뭐 위성 띄울 필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 자기 군가되게 띄워가지고 그걸 통신을 통해서 멀리 중계하고 위성통신도 위성을 송수신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삼성 같은 데나 뭐 구축강 같은 데서도 이렇게 중계를 갖다 한 드론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 10km, 20km 또는 드론을 전파가 송수신
되는데 40km부터 보내가 거기서부터 중계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유성처럼 높이 띄어가지고 많은 병사들에게 뭐 어떤 임시적인 유성이 이제 격추가 된다. 그럼 임시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드론을 이용한 이동통신, 드론을 이용한 이런 무선 통신을 이동통신, 유성 통신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 또는 그것과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어요. 모스코 유성통신이나 다른 데서 이것을 드론을 통한 통신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도 하나 같은 데나 LIG나 군에서도 통신 사업으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산 업체가 그걸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수출에도 지장이 생기게 돼 생산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지적재산권을 위반하시면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뭐 실험은 가능하지만 그걸 남의 아이디어 지적재산권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다. 어디서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태양전지에다가 그리고 그 드론에다가 암호를 달아가지고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암호를 달아서 이렇게 암호가 맞으면 통신하는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어요. 등록된 사람 워키토키다 그러면 경험 100명인데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화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모든 이메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메일 인터넷상에 왔다 갔다 한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TV에 나왔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집안에 그 CCTV 홈캠이 있어도 보더라. 그럼 이걸 비밀번호를 달아놓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전파 오고 가는데 군의 드론 조종할 때나 인터넷 이메일 같은데 무선으로 가거나 유선으로 가거나 암호를 걸어놓는 여기서 기술을 쓰시면 보다도 웬만한 어중이 떠중이 해킹은 다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암호를 시시각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시시각각 암호가 일치해야만 맞는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저기서 그러면 현관문 비밀번호, 현관문 디지털 키다. 회사 출입한다. 군의 보안에서 이렇게 출입한다 했을 때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맞아야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제가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가지고 문에 이렇게 드론을 통신한다.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데서 자기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또 워키토키 같은 데서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거나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회사 문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저기서 얼굴 인식으로 등록된 사람만 출입하거나 등록된 사람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것을 같이 복합할 수도 있는데 얼굴이 먼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을 같이 하거나 복합적으로 비밀번호를 얘기해서 복합적인 방식 여러 가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인식해서 어떤 현관문 디지털 키나 회사 출입에 있어서 열고 닫고 문을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얼굴 인식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딱 차단기 되는 이렇게 우리 직원이 딱 열어주듯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현관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얼굴 인식이 되고 그 사람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일반 키 방식으로 열쇠 방식으로 회사 나갈 때 딱 잠그고 나면 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잠금 장치는 저는 이렇게 건전지를 빼버리는데 들어오는 게 그래서 빼버리거나 오도로시를 그냥 잠그거든요. 무방비 상태에 들어오면 여러 사람 들어오면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걸로 잠가버려요.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상태네. 그래서 이거를 안에서도 이랬던 단추를 누르면 전지가 해제가 되거나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인데 다 마스터 키는 있어요. 마스터 키 리모컨처럼 이게 해제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최선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배달 왔어요. 그럼 문 벌컥 열잖아요. 근데 현관문 디지털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좋죠. 이런 거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카메라 렌즈만한 게 있습니다.
집안에다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건물에도 이게 작은 그 렌즈가 있어 밖을 볼 수 있죠. 근데 잘 안 보죠.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럼 그걸 확대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어 놓고 밖에는 카메라 렌즈를 달아 놓으면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미니로 뭐 이만한 이만한 그 바디캠도 나오는데 그래서 미니로 달아놓으면 그 가격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미니로 달아놓는다면 밖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거 만들면 가격도 적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현관문 디지털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도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바퀴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성 인식 번거도 이렇게 그렇죠. 자기 음성을 인식을 해서 주파수도 분석을 해서 주파수를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를 숫자를 오디오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픽셀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숫자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쫙 나열해놓고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1000분의 1로 이렇게 압축을 또는 2000분의 1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쭈르르 나열해 있어요. 압축을 시켜갖고 가 하면은 이렇게 큰 파일이지만 가 미니로 나누고처럼 작은 파일이라고 작은 사진 방식으로 찍어서 압축을 시켜 전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고. 오디오 주파수 같은 것도 그리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부 다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또는 임의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가공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래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20, 30, 40으로 하고 원래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다른 색깔로 표시하거나 원래 빨간색이 옛날 구린 사진이지만 색깔이지만 좋은 색깔로 바꿔서 할 수 있거나 또는 빨간색을 다크 계열 또 밝은 계열을 대비시켜서 명암 나무들 입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음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옛날 사진을 마이크로 무슨 이렇게 TV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진을 또 그 어떤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화질 이렇게 좋은 그렇죠 현대 사진으로 바꿔놨는데 프로그램 보정이 필요한데요. 이걸 속도를 빨리 하면 디스플레이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고 또는 임의로도 색깔을 만들거나 이렇게 입체 방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색깔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을 이렇게 안에다 중첩해서 이렇게 색깔을 서로 틀린 색깔 또는 같은 색깔도 중첩해서 두께를 만들어 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쓰일 거라 저도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이는 풍경 사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듭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방식으로 입체를 구현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삼성에서도 하시지 마시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서 제 기술을 그 단어로 하시더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지 마세요. 네. 마이크로 무슨 TV인가 뭐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아이디어가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 옛날 사진을 현대 사진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쓰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삼성은 지금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을 좀 아침에 그래서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돼. 왜 내 기술이 거기에 다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몇 년째 광고를 내시고 계시는데요. 국정원의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보훈처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남시에다 경기도 이렇게 서울시 지자체도 오산시도 광고를 다 하시고 지적재산권 옆에 케이스트 이런데 광고를 수십 군데가 국가기관이 광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상당히 이제 의심이 가는 YTN의 제 기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이렇게 YTN의 또 여러 가지 소개하는 중소기업의 제 기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하나 같은 데도 하나도 제 광고 하셨는데요. 천무 광고 하셨는데 수출하셨더라고. 현대, 기아차나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네이버도 광고를 하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일단 돼서는 안 되겠다. 플라시 창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깨갖고 보수성 털기를 그럼 플라시창 덧대 유리창은 플라시창은 잘 안 깨진다. 그 얘기를 했더니 YTN에 곧바로 플라시창을 덧대는 난이 나오죠.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덧대는 난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고.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인데 그것도 하시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 기술 왜 거기 다 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네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몽땅 다 있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플라스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써야지 습기가 안 들어가고 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실리콘 웨이퍼 접합할 때도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접합할 때도 거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과 들어가서 그냥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홈을 파서 접착을 그냥 접착제로 하셔도 되고 레이저광으로 해가지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빗을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맞추는 것을 열을 녹여가지고 아닌 곳은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냉각 때문에 접합이 되는 거. 단양대라든지 서울에 삼성에서 하시지 마세요. 레이저광을 대중소로 이렇게 낸다. 레이더 소자다 것도 대중소로 하고 A사 레이더에서 전기양을 각각 이렇게 강중량으로 10단계,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같이 팀별로 대짜리, 중짜리 수 팀별로 움직여서 레이저광을 쏘거나 하는 레이저 용접 가공 직각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랬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는 강한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강하게 상대방 전투기나 이렇게 LA나 같은 거 만들면 강한 열을 발산을 시켜갖고 융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전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조명 방식에서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역시 이렇게 반도체 소자 방식이든 조명 램프 방식이든 발광 다이어드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이렇게 렌즈나 이렇게 조명 램프를 놔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 그것을 합해가지고 전기의 밝기나 또는 거기다 색깔을 칠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광 다이어드다 그러면 발광 다이어드에게 40개가 있어요. 40개가 있는데 거기다 전기양을 각각의 강중량으로 만들어주거나 언어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좀 색깔을 칠해서 그것을 전기양을 많이 주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릴 때 색깔이 좀 진한 놈이 이렇게 우세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도 조색할 수 있다.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언어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램프 방식도 되고 방막 트랜지스터 방식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로도 뭐 가로등 같은데 불빛 축제를 만들거나 하늘에도 이렇게 하늘에 빛 축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쏘는 데 있어서 빛을 마음대로 조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색깔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마음대로 조색할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 조명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LED 등이다 또는 자동차 조명이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램프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 소자 방식이 됐든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거나 빛의 사이즈를 대중수로 줘서 강한 이 서로 성질이 빛의 사이즈가 틀리면 강한 용합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동차도 그런 빛의 사이즈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냈을 때 상대방의 이렇게 중간 정도의 서로 인력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당겨. 그래서 그것을 좀 전기량이 많고 사이즈가 좀 큰 것을 넣어주거나 그러면
좀 더 좋겠죠. 유리하겠죠. 그렇게 안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쭉 빛이 가면서 상대방 자동차에 맞았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곳에서 쏴도, 다른 곳에서 빛의 사이즈가 틀린 걸 쏴도 자동차나 어떤 금속에 맞았을 때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융합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다가 서로 다른 파행기를 마이크로파,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서로 다른 파행기 적외선파 기타 다른 것을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톤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전력이 이제 물의 상중하로 저는 것이 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사 무기로 사용했을 때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서로 다른 방향의 음파, 다른 종류파를 섞어줘 가지고 비행체나 차량, 또는 개인 무기로도 사용해서, 그래서 그렇죠. 강하게 이렇게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느낌, 피부 같은 거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충격으로 다 혼절시키는 정도로만 하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무기로 사용했을 때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이렇게 사람 탐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무기를 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도 이런데 이렇게 전파 하나는 이렇게 드론에다가 이렇게 휴전선 지역이다 부대 감시다, 아니면 이렇게 드론에다가도 일반 카메라, 아니면 또는 뭐 열화상 카메라를 두 대를 야간 작전을 위해서 그렇죠 탑재를 해서, 그래서 각각의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경보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경보 전파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싼 방식으로는 그냥 경보 정도만, 그래서 부대 감시할 때도 카메라로 인식 못하는 거를 전파로는 인식해서 무기 탐지, 사람 탐지해서 경보를 준다는. 집안에 있는 CCTV도, 공공 CCTV조차도 전파로 경보를 내리는 방식을 쓰시면 뭐 들어가고 나온지 몰라요. 설치됐는지도. 나중에 이제 뒤지는 방식이죠. 그럼 경보를 이것을 CCTV에다 준다면, 저는 열화상 카메라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 주는 방식. 또는 이것을 이렇게 사람이 출입을 할 때 탁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전등을 쏴서 뭐 건전지 방식이나 110이나 220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밤쯤 하면. 그래서 이거를 촬영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CCTV 같은데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이런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합을 시키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DVR 방식인데요. 그렇게 컴퓨터에다 통합을 시키자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선만 인터넷 선처럼 거기 모뎀에다 꽂거나 이렇게 컴퓨터에다 꽂는 데스크탑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통합을 시키면 모니터 유튜브 화면처럼 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우리 집은 8개인데 CCTV가요. 카메라가 100개든 1000개든 CCTV 유튜브 방식으로 보면 하나의 모니터로 볼 수 있다. 이 기술을 오산시든 서울시든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시라고. 이안이든 일이든 경찰에서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전 세계 이게 시장이 300 몇십억 불인데요. 이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뎀 같은 데는 와이파이에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출시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출시, 회사가 틀리더라도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워키토키 제공,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흡수하거나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자체 전파를 통신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끼리 중계장치 없이 자체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과 뭐 TV하고 통신하거나 TV에다가 유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기, 뭐 스마트폰으로 워키토키에다 전화를 걸거나, 이것은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워키토키에다 전화 걸을 수 있게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데스크탑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현재 데스크탑은 유선망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모뎀에서 이 신호를 받아주면 되죠. 모뎀에서 보통 집안에 설치된 건 모뎀이니까, 아니면 자체로 이렇게 모뎀이 안에 내장되어서 할 수도 있어요. 모뎀이나 와이파이가 내장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 이런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서 와이파이 같은 거는 거리가 엄청 늘어나겠죠. 모뎀도 그렇고요. 모뎀도 유선 모뎀, 무선 모뎀만 같이 만들어가 통신칩 넣어가지고 그걸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아이디어거든요. 개인의 장비잖아요. 개인의 그 사유 장비니까 돈 내고서는 그걸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개발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따로 전봇대나 어디나 계속 뭐 건물에 다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이동통신 제공하시면 이 사업과 아이디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KT나 SKT나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도. 이거를 와이파이도 송수신 거리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와이파이는 불과 한 10m, 20m 가나 집안에서. 그럼 이거 워키토키 장치,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100m 몇 킬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모뎀에다가도 할 수 있냐. 그럼 모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무선 모뎀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선 무선 공존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다시면 자체 통화로 다른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음질이 워키토키만큼 나쁠까요? 네, 좋겠죠. 그럼 현재 있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 방식으로 해서 음질을 좋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룰 수도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스마트폰, 워키토키, 데스크탑, 노트북, TV에 유선전화에 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질이 좋아집니다. 워키토키도 쓰시면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야지 보이는 거죠. 팬티 하나의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안 쓰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걸 아이디어 입고로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까 전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우선 저는 기술을 많이 발표하는데요. 그거 다 고급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술을 뛰어난 의학 기술도 제가 특허를 2019년도에 한번 온라인으로 냈는데 안 주더라고요. 치료는 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소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식품이나 약초 중에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작용하는 또는 곰팡이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이것을 여기서 소멸하는 이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70, 20, 10이나 결합의 정도는 이렇게 뭐 80, 10, 뭐 80, 15, 5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피부병 살균, 곰팡이가 피부병 완전 해결했어요.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드라이기 열 온도가 120도, 150도짜리 있고 100도래 순간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가열하면 이렇게 소멸이 되더라. 열탕 소독을 하듯이 열탕 소독을 열로서 소멸하는 드라이기로도 열이지 않습니까? 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냐 그러면 바이러스는 50도 정도만 되면 소멸이 되기 시작하고 세균도 7, 80도 이렇게 어떤 거는 좀 높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소멸해. 저는 이제 그걸 방식을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영상만 발표합니다. 이런 단순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특허로 등록하거나 또는 그것을 지적재산권 형성하게 발표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상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식품과 약초. 그래서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이것을 피부병 완산을 허벅지 이렇게 사타고 있는 것을 해결했어요. 이거 어떤 고생했는데 무전매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니까. 드라이기로 다른 거는 다 해결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뾰루지 종기 같은 것도 이렇게 열을 계속 반복 한꺼번에 하지 말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화상 입지 않도록 특히 사타구니는 조심하세요.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또는 여러 날에 걸쳐서 하니까 이게 소멸이 되더라. 한번 실험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실험을 해보세요. 열로서 열탕 소독을 하면 살균이 되냐? 그럼 같은 열로서 드라이기는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살균하는 것을 화장실에 이렇게 우리 손 말리는 거죠. 그것을 50도, 60도, 70도, 80도 선택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살균으로 가자. 이걸 할 때는 여기서 뉴스에서 이걸 나오시는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드론에다가도 제가 전 세계로 수천조 분에 수백조 분에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간단히 식품 살균기로 해서 그릇 씻었다, 컵을 씻었다, 카페에서 그럼 열풍을 불어갖고 살균하는 거 그 기기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품 건조기 같은 것도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빼내거나 아니면 단순히 열풍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아니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식품 건조기 같은 거, 꽃감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렇게 수분을 날리고, 그다음에 오븐에서 구워주거나 열풍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딱 꽃감이 대량 생산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조 과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건조기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오븐 같은 데다가 뭐 이스트균이다. 28도씨, 30도씨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는 이제 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오븐, 미니 오븐에다가 보온실을 만들어내주면 제 기술입니다. 보온 기능을. 그래서 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숙성을 시킬 수 있도록 빵 이렇게 하시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따로 이 기기를 보온실을 만들어내죠. 플레인 요거트도 만들 수 있죠. 쓰시면 제 기술이다.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전자레인지 방식과 월풍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숫자는 숫자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주 지도, 전 세계 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 지도, 땅속 지도도 만들어서 구청에서의 가스관 모든 데를 피해서 이것을 제공하면 여기 정확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의 몸체다, 이렇게 또는 비행체 몸, 배의 몸체다, 가로 세로 높이 좌표 방식 연기를 여기 10주고 20주고 이렇게 다리는 왼쪽 다리는 30주고 저쪽 오른쪽도 50주고 각각 부위별로 틀린 동작을 이렇게 틀린 전기적인 힘을 넣어서 동작을 원활하게 만들어내시거나 자세 제어하시면 제 기술 이렇게 뭐 프로펠러 이쪽은 10주고 이쪽은 20주면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조향이 된다는 거죠. 자세 제어. 또는 뭐 이렇게 연소 방식이다, 연소실이다. 그러면 이쪽에는 적은 연료를 주고 이쪽은 많이 머스크 위성에서 그걸 봤는데요. 그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인데 자세를 제어해서 정확히 안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딱 조절하면서 이렇게 불꽃을 조절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방향을 갖다 그러면 이쪽은 약하게 좀 강하게 좀 이런 기술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쓰셨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연소 방식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연료를 각각 틀리게 주거나 언오프식으로 한쪽만 몇 개를 가동할지에 따라서 출력을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합니다. 전기적인 것으로 프로펠러 석유로 전기를 만드는 어쨌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엔 10쪽, 이쪽은 20쪽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소기관을 통해서도 자세를 제어하거나 출력을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전기양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만들어 연소기관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틀리게 만들어내서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형태 이렇게 비행체가 있다면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기관을 둬서 현재 비행체는 뒤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연소기관이라는 게 해서 미사일 오면 휙 선의 방식으로 피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구형태는 저기 컴퓨터 움직임으로 미사일이 오면 이쪽으로 싹 피하거나 이쪽 밑으로 싹 피하고 이렇게 간단한 방식 모든 미사일을 웬만한 것은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연소기관을 통해서 연소기관. 그럼 기존의 터빈 방식으로는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마음대로 하고 필요한 압축을 따라서 공기를 전달하거나 수소, 산소 탱크를 같이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는 거죠. 기존의 연료에 뭐 석유에다 섞어주거나 석유 자체에다가 기존에 뭐 어떤 석유를 판매하는 데서 산소를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조금 풀어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이오 디젤 연료에도 동일한 이런 연료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항공유도 마찬가지고요. 연료 자체에다가 그러면 보다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자동차다, 이렇게 배다, 항공기다. 그다음 다른 어떤 그렇죠.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자력 발전, 가스 발전, 뭐 석탄, 석유 발전할 때도 물통이 이렇게 보일러 물통이다 그러면 물을 끓여 전기 발전하든 100개, 1000개로 작은 단위로 끓이면 빨리 끓여진다. 그걸 한 군데 물통으로 모아서 전기 발전하면 되게 큰 어떤 공사, 큰 투자가 필요 없이 물을 조금만 끓이면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석유, 석탄, 가스 발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산 같은 데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 물통을 모아서 그걸로 살짝만 가열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전기 발전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여기서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산소통을 따라 갖고 그다음에 산소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휘발유 회사 이렇게 주유소에서 약간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반응을 쉽게 하니까 같이 공기 탱크를 갖다 넣어가고 공기 탱크를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수소 산소를 섞어주든가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아니면 산소만을 조금 프로테이저를 섞어 산소를 조금 함량을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도 뭐 완전 연소를 이루는 자동차, 배, 항공기 가능하다. 공기를 빨아들일 때 한 군데 여러 각도에서 하면 더 좋아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압축이 굉장히 세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전쟁 드론 할 때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터빈 방식은 비싸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되게 압축이 된다. 통로 자체를 약간 압축하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통로 자체를 하거나 공기 탱크를 해서 압축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걸로도 하면은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공기 탱크 방식이면 이렇게 비행체가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연소 기관을 둘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연소 기관을 둬서 이렇게 연소를 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터빈 방식이 아니라 공기 탱크 방식이면 그렇죠. 연료를 일단 이제 석유 방식도 되고 제 방식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단독 또는 둘, 셋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액상으로 가루를 갖고 다니면서 액상화 시켜주거나 또는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내는 걸 하면 오랫동안 항공기처럼 항공모함처럼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주 같은 데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도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탄약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탄약이나 장용에 넣어서 폭발력을 크게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나 단독 둘, 셋을 합해서 수소산소 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수소산소를 넣는 기술이죠. 탄약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수소산소를 자동차 또는 산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수소도 넣을 수도 있고 비행체에도 할 수 있고 배에도 할 수 있고 갖고 다니는 또는 산업기기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태울 때 원자력이다 그러면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높은 발열을 만들어 갖고 태워 갖고 완전 연소를 이룬다는 거죠. 또는 수소산소나 연료를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자동차나 배,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기기에서 이 기술을 온도를 이렇게 섞어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 내가 아까쯤에 그 하나를 내가 빼먹었는데요. 태양전지판에서 열을 조금 가해주거나 전기를 좀 가해주면은 그 지하수 물펌프에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물이 끌어당겼죠.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만들어내시면 이거 걸어주는 KIER이든 이런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네, 정보출연 연구기관이던데 YTN에 제가 봤습니다. 금속을 놓고 하는 거 봤는데 기존의 태양전지로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갖고 전기를 걸어주면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전기에서 빛을 그리고 금속 자체는 전기 생산하면 금속이면 다 전기가 다 이렇게 뛰게 이렇게 다 감전돼 죽게 해요.
그렇죠. 전기를 걸어줘야만 이게 전기가 생산된답니다. 전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는 전기를 걸어준다는,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금속에다가 이걸 함부로 이론을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양, 그렇죠, 바닷물이다. 그러면 소금 용액이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판을 놓고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기를 걸어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선은 또 줘요. 구리선이 이렇게 틀리게 피복 없이.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모터 직전에서 냈다.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모터 직전에서 하거나 모터 자체에다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자석에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속을 이렇게 대중소 해가지고 여기서 나노지 구조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액상, 구리액상을 덮어갖고 금속 알갱이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액상을 덮어놓으면 이게 이제 전기선이 돼갖고 왔다 갔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가지고 태양전지 만드실 수 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대중소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주파수 방식을 걸어주면 이게 태양 빛이 전기로 바뀌는, 이건 이때 물에다 넣어갖고 얘기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 넣어가지고도 전기를 걸어줄 수 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약간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 해보자면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물에다 조사하면 이렇게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금속판을 놔주고, 또는 서로 어떻게 금속의 전도 차이가, 이제 금속 전기의 전도가 틀린 걸 이용해서 다른 금속으로 전도의 차이가 큰 걸 놓으면 강한 스파크 발현 현상이 일어난다. 수소산소가 좀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같은 금속에다가 이게 서로 다른 금속을 전도 차이 틀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가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자동차 연료 전지다, 위차 전지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 이게 스파크 화재 발열의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 전도도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금속을 배치해야 된다. PM 반도체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만 펠티어 소자에서는 오늘 이제 뭐 자동차 음극재, 양극재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요. 컨트롤은 하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입자 하나 가려서 대중소로든 연구자석 만들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라거나 입자를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통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전해질이 움직이는 구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해서, 다만 이렇게 펠티어 소자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금속을 극대화, 전기 전도를 극대화식 한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 이동, 열의 이동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현재보다 틀린 금속의 배치를 통해서 것을 화재만 안 일어나면 열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금속을 두터운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게 하면 이쪽을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터 같은 데도 그런 금속 조각을 이렇게 원하는 쪽에 한쪽에 배치를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쪽에 힘이 좀 더 많이 간다는, 전기가 축적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연구자석을 이렇게 두 겹이잖아요. 한 겹 더 위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놔주면은 그쪽 방향으로 힘을 적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금속을 옮겨도 되고요. 좀 더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이게 배터리가 돼, 금속의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금속 조각을 이쪽에 원하는 쪽으로 두터운 놈을 이렇게 배치해주면 좀 더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전기가 축적돼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금속 배터리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펠티어 소자에서도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을 당기거든요. 삼성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존스 호킨스 연구소, 네이처 연구에 쓰시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네네.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갖고 했을 때 억지를 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세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각 나라의 정부에서 했으면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 내셨고 주한미 대사관에서도 몇몇째 광고 내고 계신데요. 특정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술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까? 네. 이쪽에서 이런 현상을 막혀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금속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자갈 구조가 되어서 화목난로에 따라 쓰이거나 냉기나 열을 축적하시다 이렇게 냉장고에도 쓰일 수 있고 히터기 같은 데 열을 축적하는 구조로 쓸 수 있고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서 이렇게 반도체에 쓰시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서 이렇게 열이 축적이 되는 그래서 한쪽에서 열을 빼앗는 펠티어 소재에 들어가시는 기술인데요. 쓰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반도체에 쓰이는 회로에 쓰이는데 이게 얇고 이게 배터리 이렇게 현대 기존에 뭐 디램이든 어떤 데 반도체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 배터리가 된다.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된다. 우리 구리선 집안에도 보면은 두터운 놈 있고 얇은 놈 있고 보일러선이나 뭐 이렇게 스피커선 되게 얇잖아요. 전기가 그 정도밖에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축적을 할 수 없느냐 이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카펫이다가 없는 반도체가 나오면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언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현재 있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4개나 8개를 좀 더 많은 경우의 중수를 늘리거나 저장이 좀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같은 면적 대비해서 약간 살짝만 두껍게만 하면 이렇게 매력 있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두껍게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 배터리, 금속 이렇게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오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수백 조 개에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삼성이 이것을 쓰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캐패시터가 없는 반도체 만들기 그냥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인데 쓰시면 안 돼요. 삼성은 중소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네네. 노벨 거기 과학상 이런 거로 상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제가 법무팀 통해서 뭘 하시면 제 기술인데 이걸 명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 기술이라고 삼성에서 만약에 제 기술 말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노조 차원이나 어떤 데서 발표하면 이게 좀 문제가 커지는 문제인데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법무팀에서 만약에 하시면 제가 저 기술을 공개적으로 제가 반도체 기술을 공개적으로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공개도 괜찮겠죠. 공개로 마음대로 쓰시는 기술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속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입니다. 이게 큰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드는데요.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것을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언오프 구조는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카패시터가 되는 이런 거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도 펠티어 소자에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펠티어 소자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을 약간 두터운 놈을 좀 더 추가로 넣어주거나 연고 좌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또는 옆에다 반응하도록 놔서 좀 더 열을 그쪽으로 확 뺏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삼성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전 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냉각기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삼성이 이것도 이 기술도 이렇게 네이처 연구 이렇게 이것도 제 기술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기술이 이거라니 이거 설마 이것도 쓰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뭐 거기에 회사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까지도 먼저 거기서 기술이 발견되면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나아요. 펠티어 소자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반도체, PM 반도체를 금속을 전기 전도체가 틀린 놈으로 바꿔서 해서 하시면 열을 확실히 뺏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쓰셔도 제 기술이다. 방막 틀은 제스대에 있다가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10단계도 20단계든요. 입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명암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흑연 배터리 하나로만 제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흑연 응극제 하나로만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만으로 배터리 만들 중국이든 삼성이든 LG든 어떤 데서도 테슬라에서도 만들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배터리에서도 흑연 배터리 하나로만 만들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탄소봉이 들어간 흑연이죠. 이 대중소 이렇게 입자를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죠. 탄소봉을 수십 겹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대중소로. 그래서 이렇게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를 이게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축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흑연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연구 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갖고 넣으셔도 그것도 돼요. 기존의 건전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이산화탄소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거나 아연판을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연판도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지? 떨어졌나? 그리고 연구 자석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한쪽은 두껍고 이렇게 얇게 가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서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내서 이걸 회전하셔도 돼요. 모터 기술이 되더라고 단지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꼭지가 카펫에다가 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전기선으로 얘기하면 구리선이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쪽을 좀 두꺼운 만들어내면 이것도 더 많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음극과 양극에 있어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까 밑에 배터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있고 여기다가도 꼭지가 있는 그 배터리 전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이걸 약간 더 두껍게 만들면 좀 더 전기를 많이 뽑아낼 수 있거나 이게 두 개가 이건 두껍고 이건 좀 작은 놈이 있으면 작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거나 큰 전기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께가 동일한 놈이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다. 전기선을 연결해. 구리선 두께는 똑같아요.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두 선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반대로 하면 그렇게 또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은 한 선 연결하고 이건 업시키고 이쪽만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는 이건 업시키면 이쪽으로 이런 형태로 정방향 역방을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도 돼.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것이 전기가 나온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건전지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자석 만들 때, 전기를 흘려 전자석 만들 때도 연구자석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에서 구리코일까지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석 만들 때도 서로 다른 굵기의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좀 더 강한 전자석이 생기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따가 연구자석을 이렇게 밑에 배치하고 아래로 금속판을 배치하고 연구자석을 배치하고 금속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좀 더 단가가 싸거나 강력한 이렇게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연구자석을 만들 때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만들거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갈 수 있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연구자석이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 기술과 이론을 쓰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오토바이 엔진의 자동차 회전 쪽에다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서 서로 구리를 이렇게 서로 두 개를 틀린 인물 대중선 넣고 연구 자석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넣어준다는 거죠. 입자나 가로의 대중선 회전에 돌려주면 전력이 생산됩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대중선 피복 없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송전선은 여러 개로 많이 만들면 좀 더 많이 전기가 생산돼요. 이걸 이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저게 석유,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전기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나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결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 풍력 발전에서도 그러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던 종이가 어디로 갔나? 이거 어디로 갔지? 갑자기. 이게 참.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이런 거 지나는데. 아까 전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하면 그게 카페시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일반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한 주파수를 만든다. 그럼 이것도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A사례에다 해도 방산 기술이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터 발전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하면 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돼. 인버터 발전기 같은 데도 그렇죠. 인버터 발전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 모든 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 기술로 주장은 못합니까? 이런 부분은 참 어이가 없는데 명예훼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몽땅 모여있는 왜 거기 저 기술이 몽땅 모여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내면 금속 카펫이다 컨덴서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거를 이게 콘덴서인데요. 이게 얇아요. 그리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갖고 있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저는 동그랗게 만들어내면 훨씬 좋을 텐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게 압이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옆으로 퍼지는 감압이 되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걸 약간 금속을 두텁게 구리줄이라도 구워줘야 된다. 여기도 그렇고 플러그에도 마찬가지예요. 플러그에도 동일합니다. 플러그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풀리네. 굳어졌나? 플러그의 금속에도 여기서 이거하고 안 풀려. 플러그에도 동일해. 현재는 안쪽에 있는 금속이 좀 얇은데 이걸 좀 두텁게 만든 게 안 풀러지네.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굳었나 본데. 플러그에도 여기는 두껍고 안쪽에 있는 금속이 얇은데요. 그것도 약간 두껍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화자가 안 납니다. 이것도 최근에 5개를 갈았는데 두껍게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면 약간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전기가 축적되게 한다는 거죠.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갖다 쓰니까 화자가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고 과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기선, 구리선도 이렇게 얇은 놈에서 이게 전기선을 많이 끌어다가 과열해서 전기 화자 납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잖아. 했더니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서 사봤는데 화재 타는 냄새가 나서 두 개를 빼버렸어요. 여기서 나더라고요. 깨봤습니다. 깨봤는데 얇은 놈을 넣었더니 이게 두꺼운 놈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다 넣는 건데 기술을 알고 하셔야지. 여기서 입력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고리선이. 그래야지 이게 이상이 없어요. 여기다 넣는 건데 뭐가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문제가 큽니다. 이거 남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쓰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만드셔야죠. 입력과 출력선이 여기다 달아놓으면 간단하게 몇천 원만 추가시켜서 팔 수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화장할 뻔했어. 이거는 특히 이게 저기 일반 이렇게 뭐 저기 누전 차단기 말고 다른 거 하시면 그것 더 안 돼요. 그건 더 안 좋다고 생각. 누전 차단기도 여기다 달아놓는 건데 작동이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여기서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이디어죠. 물이 안 들어가니까 불안하죠. 옆으로 꽂으시고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내. 이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제 기술이 몽땅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뭐 그쪽 회사 관련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말을 못해서 말이 이상한 말은 안 했죠. 네,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고가에게 20몇 광고 내셨는데 그건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